여러분, 오늘도 밖에서 남의 눈치 보며 기운 다 빼고 오셨습니까? 혹시 사람을 잃으면 인생을 잃는 것이라는 생각에 원치 않는 자리에 나가 억지로 웃어주진 않으셨나요? 조선의 거인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라는 척박한 땅에서 18년을 홀로 보내며 깨달으셨습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내 마음을 헐게 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요. 이제는 그 무의미한 관계에 쏟던 기운을 거두어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쓰셔야 합니다. 수만 권의 책 속에서 단 한 구절만 골라야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지혜를 선택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위에 소중한 분들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세상에서 얕잡아 보는 것도 서글픈 일일진데 하물며 지금 너희들은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고 얕잡아 보고 있으니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되새겨 보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먼저 낮추는 것이 더 크고 슬픈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착각합니다. 지인이 많으면 든든하고 모임에 불려다니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에 잠시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안이 아닙니다. 서서히 나를 소모시키는 착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껏 얼마나 많은 자리에 나가면서 속으로는 가기 싫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을 들으면서 웃음으로 덮어두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탁을 들어주면서도 정작 마음속에서는 왜 나는 이러고 있나라는 탄식이 올라왔습니까? 그 피로가 쌓이고 쌓여 지금 여러분은 이 영상을 켜고 있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통은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나가고 듣기 싫은 말에도 웃어주고 내키지 않는 부탁을 들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인정받고 싶다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갈망 때문입니다. 그 갈망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스스로 낮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십시오. 인간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떠나는 존재입니다. 10년을 함께한 친구라 해도 내 상황이 어려워지는 순간 하나둘 곁을 떠나기 마련입니다. 배신은 나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합니다. 설마 하고 방심했던 그 사람이 먼저 등을 돌립니다. 이것이 슬프지만 인간의 본성입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해봤자 상대방은 그것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원래 친절한 사람이니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호의가 권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상대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오히려 당신에게 실망하고 화를 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음에는 열린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친절하게
계산 없이 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선을 넘으려는 기색을 보이거든 그때는 단호하게 거리를 두십시오. 안 좋았던 관계를 굳이 회복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한번 끊어진 인연을 억지로 봉합한다 해도 같은 상황이 오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용서를 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거리를 두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킵니다. 남의 비판에 분노하지도 상처받지도 마십시오. 남을 험담하고 깎아내리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자 본능입니다. 당신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일에 충실하면 그것이 가장 강한 방어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의 학문은 수신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목민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리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절반입니다. 남을 위해 나를 갉아먹는 것은 이 순서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 일입니다. 이제는 그 순서를 바로잡으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홀로 있는 시간을 가리켜 신독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아무도 듣지 않는 시간에도 혼자 있을 때 흐트러지지 않고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수양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선생께서는 18년이라는 긴 유배 기간 동안 홀로 앉아 붓을 들고 내면의 세계를 파고드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를 비롯한 500권이 넘는 저술입니다. 사람이 곁에 없어도 인정해주는 이가 없어도 오히려 그 고독 속에서 조선이 낳은 가장 위대한 학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선생께서는 둘째 형님 정약전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다만 고요히 앉아 마음을 맑게 하고자 하고 보면 세간의 잡념이 천갈래 만갈래로 어지럽게 일어나 무엇 하나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으니 마음 공부로는 저술보다 나은 게 없다는 것을 도로 느낍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 정약용 선생은 중풍으로 몸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입가에 침이 흐르고 왼쪽 다리에는 마비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붓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고독 속에서도 학문을 계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요히 혼자 앉아있는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자신다운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결핍입니다. 고독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충만함입니다. 시끄러운 관계 속에서는 절대 들리지 않던 내 마음의 소리가 고요한 혼자만의 시간 안에서 맑게 울려 퍼집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번뇌는 타인과 너무 가깝게 엉켜 살려 할 때 찾아옵니다. 마치 겨울 숲속의 고슴도치들처럼 추위에 떨며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결국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맙니다. 따뜻함을 원했지만 상처만 남는 것, 그것이 억지로 맺어진 관계의 끝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나약한 사람은 고독이 두려워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행위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을 사귀입니다.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맺어진 인연은 결국 서로를 갉아먹습니다. 반면 고독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다릅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도 자신만의 세계를 단단히 쌓아 올립니다. 혼자 앉아 책 한 페이지를 읽어도 충만하고
혼자 차 한 잔을 마셔도 풍요롭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18년의 유배 속에서 500권이 넘는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벗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선생께서는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패족으로서 잘 처신하는 방법은 오직 독서하는 것 한 가지뿐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책을 읽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소모되는 시간을 거두어 오로지 자기 자신을 채우는 일에 쏟으라는 뜻입니다. 혼자가 편하다는 느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면당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드디어 불필요한 속박을 떨쳐내고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고귀한 신호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십시오.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탐구하고 자신만의 세계를 발견하십시오. 고독은 자신의 생각을 깊이 있게 파고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줍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아무도 당신을 함부로 흔들 수 없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은 더욱 자연스러워집니다. 고독이라는 감각은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세월이 흐를수록 아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뛰어난 개성을 지닌 사람일수록 본질적으로 고독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것이 오히려 가장 자유롭고 편안한 삶의 방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 자기 자신을 가장 오래된 친구로 삼는 습관, 이 두 가지가 제2의 천성이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에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아들 학유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쓰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때의 재해를 당했다고 해서 청운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 사나이의 가슴 속에는 항상 가을 매가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듯한 기상을 품고서 천지를 조그마하게 보고 우주도 가볍게 손으로 요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녀야 옳다. 이 말씀을 유배지에서 쓰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게 죄인이 되어 땅끝 강진 땅에 홀로 내쳐진 그분이 아들에게 이 말씀을 쓰셨습니다. 처지가 아무리 비참해도 마음속의 기상만큼은 꺾이지 말라고. 남들의 시선이 나를 죄인으로 볼지라도 내 안의 불꽃은 꺼뜨리지 말라고. 이것이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뜨거운 가르침입니다.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남에게 도둑맞습니다. 내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어디에 가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늘 타인의 기준에 맞춰 결정하다 보면 어느 순간 거울 앞에 서서 이 낯선 얼굴이 과연 나인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인생의 4분의 3을 남의 시선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사십시오. 박수를 받기 위해 사는 삶과 박수 없이도 흔들리지 않는 살. 이 둘의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그 깊이는 하늘과 땅만큼 벌어집니다. 자신의 내면이 풍부한 사람은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자아가 텅 빈 사람일수록 외부에서 끊임없는 인정과 자극을 찾아 헤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모임에 나가고 더 많은 칭찬을 갈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일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비어있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면 내면이 단단히 채워진 사람은 다릅니다. 혼자 앉아도 충만하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자신이 하는 일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은 위아래로 존중을 받습니다. 아랫사람은 따르고 윗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화려한 인맥이나 억지 친절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진짜 힘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렴이야말로 천하의 큰 장사다. 이 말씀은 단순히 관리의 청렴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자기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남는 장사라는 뜻입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나를 팔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박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또한 선생께서는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마음속에서 천명과 인욕이 싸워 옳은 판단을 내리듯 인욕을 이겨내면 사람은 저절로 그 허물을 알게 되어 옳고 그름도 판단하고 허물도 고치게 된다. 이것이 극기입니다. 자기를 이기는 것,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망을,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버림받을 것이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만이 비로소 진정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십시오. 타인에게 베풀던 다정함의 절반만이라도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삶의 시작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억울함도 서러움도 그 긴 세월의 외로움도 가슴에 안고서 그러나 그분이 남긴 것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500권이 넘는 책이었습니다. 고독이 선물한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때의 재해를 당했다고 해서 청운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든 관계 속에 있다 해도, 배신을 당했다 해도, 외롭다 해도 그것이 당신의 끝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고통과 외로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삶에 고난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고독 속에서 성장합니다. 혼자 견뎌내는 시간이 쌓일수록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내면이 만들어집니다. 강한 사람이란 고독과 외로움을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 남에게 쏟아붓던 미련을 조용히 거두십시오. 원치 않는 자리에서 억지로 웃어주던 그 얼굴을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당신만을 위한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보십시오. 그 고요한 시간이 바로 당신이 진짜 인생의 주인이 되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인생은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단 하나뿐인 꽃을 온전히 피우기 위해 잠시 이 땅에 소풍을 온 것입니다. 그 소풍길에 비가 내리기도 하고 오르막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외로움이 밀려오고 억울함이 가슴을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굴곡이 있기에 당신의 이야기가 더 깊고 아름다워집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가슴 속에 가을 매가 하늘로 치솟는 기상을 품고 사십시오. 이 지혜가 당신의 무의식 깊이 스며들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아주는 닻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고귀하고 소중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